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도 다녀와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더니 이제 2달 동안 계획되었던 레노베이션이 자꾸자꾸 지연돼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교체하기도 해야 했고요. 참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게 없기는 합니다만, 특히 지난 2달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노베이션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사 날짜가 결국은 다가와서 이사를 했고, 그러니까 레노베이션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몰딩 같은 경우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짐들이 제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짐들을 집에, 집 한가운데 섬처럼 쌓아놓고 뭐 한 10일 정도 지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집이 정리가 돼야지 저도 제 원래 일인 거래에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자 손수 현장에 투입되어서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 덕분에 오른손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하도 부어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일도 해봤고, 그리고 레노베이션의 마무리 단계에 가보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뭐 실리콘이나 아니면 뭐 알렉스라는 코킹을 가지고 메꿔요. 그래서 실리콘 건으로 그 틈을 메꾼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펴줘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손가락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빨간색이 묻어가지고 봤더니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뭐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갔고 아직도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것들은 어느 정도가 정리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된 건 참 감사한데,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쯤이면 이제 새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2022년 연말에 주택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2023년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띨지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매달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11월에도 판매량과 평균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이제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12월 달 통계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판매량 같은 경우 보면은 겨울 비수기 시장에 확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발표될 이제 12월 판매량도 큰 차이가 없겠죠. 이제 얼마나 떨어지냐의 차이겠죠. 판매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올해 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있었죠. 2017년도와 2020년도의 평균 가격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2022년에 평균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2022년의 끝을 가면서도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평균주택 가격의 이 간격 차이가 여기 보시면 대략 한 30만 불 정도 되죠. 이 간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은데, 그 상황들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 대략 30만 불이라는 5년 전의 평균주택 가격 갭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죠.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40만 불 정도 차이 났죠. 근데 그 갭이 한 30만 불 정도로 줄어든 거죠.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로 가격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2022년 여름쯤에 1차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던 주택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주택 유형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단독주택, 그 중에서도 905 지역, 광역 토론토 외곽 지역은 소폭이지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단독주택의 상승이 일부는 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할튼 지역 같은 경우도 살짝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하락세죠. 아직도. 자, 그래서 실내로 이 메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New Register Offer 23 Total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매물은 욕지역은 아닙니다만 단독주택이에요. 투 가라지의 디태치드 하우스인데 레노베이션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레노베이션 된 지 한 3년, 2년 정도 된 레노베이션이긴 하지만 오퍼를 23개나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매물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130만 불 조금 안 되는 애스킹 프라이스로 나왔다가 결국 이렇게 많은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셀러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70만 불이 넘는 가격에 다시 리스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퍼가 이렇게 많아서 경쟁이 되긴 하지만 2022년 초에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시장의 멀티 오퍼랑은 다르죠. 그때는 이렇게 경쟁이 돼서 가격이 한두 급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애스킹 프라이스보다는 올라갑니다만 제가 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스킹 프라이스는 130만 불인데 셀러가 시장에 170만 불 넘는 가격으로 다시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아무리 오퍼가 많아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이 많이 쿨링 다운 됐고 하락됐고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살려는 사람은 아직 많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허수도 많겠죠. 하지만 실제 오퍼 경쟁을 해보면 그래도 한 25%는 애스킹 프라이스를 넘어가고 모기지도 돼 있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바이어인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시장은 아직도 냉각되고 있지만 살아있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 리스팅, 뉴 리스팅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고 있고 인벤토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금야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의 시장 체류 시간 같은 경우도 상승세는 살짝 멈췄죠. 2022년 11월 같은 경우. 근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 11월에 더 올라가죠. 그래서 2022년 12월 겨울 시장도 결국은 체류 시간이 더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셀러의 기대치와 이제 해당 매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체류 기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셀러가 정말 팔고 싶고 어느 정도 매물로서의 준비가 된 프로퍼티라면 이 평균 체류 시간과는 상관없는 시간 안에 판매가 되죠. 물론 가격이 관건입니다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SNLR 변화량 추세를 보면 이제 완전히 바이어 시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고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주택가격이 지금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옥빌 밀튼이에요. 지금 거의 40만 불 정도 떨어졌죠.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다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옥빌 밀튼이 할튼 지역에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고점에 180만 불이었는데 지금 140만 불 초반대로 지금 내려왔죠. 평균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시사가 캠브리지, 키치너, 워털루 지역은 이 정도. 그 다음에 토론토네요. 서쪽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피크에서부터 몇 퍼센트 정도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전에 그래프와 비슷하죠. 옥빌 밀튼 지역이 24%, 벨이 22%, 키치너, 워털루 26% 정도 되고요. 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18% 정도. 그래서 2022년 11월까지 이만큼 피크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7월쯤에 바닥을 찍었을 때 큰 폭의 1차 조정이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찍고 한 8월, 9월, 10월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었어요. 가격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도 큰 폭의 하락은 7월, 8월,
이때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평균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주택 가격이 완만하긴 합니다만 하락세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측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기울기는 아닙니다만 아주 완만하게 아직도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22년의 시장은 이랬는데 그럼 2023년의 시장은 어떨까요? 정확하게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몇 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온타리오 구매자가 특별한 가격 이득을 갖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9% 하락했고 여기 보면은 2023년에 또 추가 하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비해서 이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만큼 가격 이득이 있다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면요.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및 관련 가격 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구매 능력 향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판매자가 쉽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구매자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감소했고 가격 인하 및 시장 선택의 증가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고 판매자는 트레이드업을 할 수 있고 리스팅 경쟁 감소, 교외로 이정할 수 있는 능력 강화 등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경쟁해야 하는 구매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격 많이 떨어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이 늘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제 물론 그만큼 리스팅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가격이 감소하긴 했지만 판매 가격이 감소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지금 매물이 부족하죠. 매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판매자와의 경쟁도 감소하고 그리고 지금 외곽의 가격 조정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광역 토론토 안쪽에서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다분히 많은 경제 상황이고 주택 시장 분위기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얼에이지 같은 경우는 2023년 새해에는 보다 완만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2% 미만의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콘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BMO의 한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에 의하면 2023년 1월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텐데 0.25%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작동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약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더 빨리 보는 사람은 6개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12월 그리고 2023년 1월 이제 거의 1년이 돼가죠 벌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캐나다인에게 쌓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새해에 모기지를 갱신하는 모든 가구는 오늘날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모기지 지불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올해 모기지를 리뉴얼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2018년 이 당시에 아니면 2019년 이 당시에 모기지를 받으신 분이죠. 2017년 이 당시에 받으셨던 분들은 벌써 리뉴얼을 했겠죠. 5년이라고 계산했을 때는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금리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캐나다 모기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예전에는 긍정적이었던 내 집에 깔려있던 이퀄리티가 이제 더 이상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 가격이 싸진 거죠. 내가 주택을 샀을 때보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기 이 기사처럼 그만큼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1년이 다가오면서 그 여파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하락이 있긴 하겠지만 완만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고, 2022년 가을 전까지의 큰 하락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기지 레이쇼 올라가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 고비가, 이 예측이 실제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로얄 리페이지에서 예측한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구름없이 자기를 믿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주택을 사기에 아무래도 이롭겠죠.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믿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주택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 환경은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내 집 마련을 올해가 힘들면 내년, 내후년 결국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 처음에 제가 레노베이션을 하느라고 힘들었고 한국도 갔다 왔고 제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만 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제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환경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건 생각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항상 남아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면서 본인을 변화시키고, 본인을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 본인이 처한 환경에도 영향을 줘서 그 환경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원하시는 소망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소망 성취 방법을 공유해 봤습니다. 2022년이 끝나갈 쯤에 제가 레노베이션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쇼잉을 할 때 좀 투시경이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을 새해에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박셰프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